마이크가 목을 잠그고 있었어요. 예. 요즘에 아침 뉴스를 보니까 북한하고 그동안 조금 좋은 관계였던 것 같은데 북한 내부에 뭔 일이 생겼는지 조금 성기를 좀 부리는 것 같습니다. 예. 남북은 아무리 해도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고 5,000년 역사를 함께 해온 우리 한민족인데,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유는 이제 그런 거라고 그러죠. 우리 남한에서 그동안 수많은 약속을 했는데, 내일이 6.15 선언이 있는 날이고, 그동안 많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래서 화가 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약속을 우리가 못 지키는 이유가 핵 문제 때문이고, 북미 간의 미국하고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다고 그러죠.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은 남북이 화해와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 세계의 주인의 나라로, 지도국으로, 정신의 지도국으로 함께 나가는데 우리 한민족의 희망이 있다. 이건 대종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미래 학자들도 남북 통일이 돼야 세계 평화도 더 빨리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온 지가 벌써 6개월이 돼가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정말 각종 분야에서 미국의 그 어떤 미래학자는 18가지 분야에서 정치, 또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무역, 특히 해외 관광, 이런 여러 가지 부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앞으로 계속 올 것이다. 옛날에 그 1930년대인가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보다도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앞날이 굉장히 정말 좀 깜깜하죠. 농업 쪽에도 어려움이 올 거라고 그래요. 농업. 코로나가 이렇게 1년, 2년 계속하면 농업에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하여튼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찌됐든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그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서 정착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원불교 우리 교단적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교단 운영과 교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출가 교무님들이 단회를 하면서 계속, 엊그제 강남교당에서 저희 교무님들 단회를 하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당장이 대산종사님께서 전국의 훈련원을 좋은 산속에다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14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서 잠을 자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날 수 없으니 정말 그 훈련원도 다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교화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어르신들만, 노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청소년들도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돼서 이게 계속 갈수록 걱정이 되고 심각한 이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욱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까 법문 대종경 수행품 59, 60장 봉독을 했는데요. 토전과 신전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 토전, 흙밭. 흙밭이라고 하는 것을 농부들이 밭에다가 농사를 짓죠. 꼭 밭이 아니고 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 밭에서 요즘에는 특용작물이라 하면 그냥 보리 심고 일반 콩 심고 이런 걸 심는 게 아니라 인삼을 심는다든지 거기다가 뭐 작약 같은 한의원에서 쓰는 약품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밭에다가 그 밭을 옹골지게 만드는 거죠. 그 밭을 값비싸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전을 가만히 그 시골에 가면 시골에 많은 밭들 있죠. 산밭도 있고 들밭도 있고 동네 마을 어귀에도 밭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차이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 해요. 두 가지 차이가 무엇일까요? 뒷집 밭은 아주 농사가 잘 되고 저 아래 철순의 밭은 농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첫째는 토질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토질이 안 좋을 수가 있고 토질이 좋으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밭이, 그 논이 부지런한 주인을 만나면 항상 잘 다듬어주고 풀도 잘 매주고 해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밭, 똑같은 밭. 우리가 전부 다 갖고 있는 밭이 토전이 아니고 신전이다. 마음밭을 다 갖고 있다. 마음밭. 근데 마음밭은 농사를 지을 때는 거기에 곡식도 나고 풀도 나지만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싹 풀도 매버리고 곡식도 걷어들이면 말 그대로 맨밭이죠. 맨밭입니다. 풀도 없고 곡식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 또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서 계속 농사를 짓고 거두고 짓고 거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그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 신전 개발, 신전 농사를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부처님께서도 이 신농사를 말씀하셨어요. 아함경에 모든 수도인들은 신심으로 종자를 삼고 우리가 도를 닦고 수행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그 믿음이 종자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그 다음에 수행으로서 그 종자를 발화시키는 비를 삼고 비는 어찌요? 그냥 세상이 가물면 단비가 내리면 그 식물들이 얼마나 이 싱싱하게 화창하게 이 꽃을 피우고 잎을 핍니까? 이것은 수행이라고 그랬어요. 수행. 이제 수행을 다른 말로 고행이라고도 많이 해요. 고행. 이게 수행을 하려면 고행이요. 수행이. 왜 고행일까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돼. 하고 싶은 것을 어찌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수행은 그런 겁니다. 수행은 하고 싶은 것을 안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행이라고 다 인도에서는 인도 가면은 그 많은 그 수도인들, 도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행을 한다 이 말이죠. 먹는 것도 거의 안 먹고 빼짝 말라가지고 나무 밑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비를 삶고 그 다음에 농사 지으려면 밭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갈고 풀을 내야죠. 그래서 보섭과 호미는 무엇으로 하냐? 보섭은 뭐예요? 쟁기질 할 때 그 앞에 쟁기 앞에다 끼우는 거 우리 다 아시죠? 그걸 보섭이라고 그러죠. 소가 쟁기질 할 때 앞에다 끼우는 거, 땅을 가는 거. 그것과 호미는 뭘로 하냐? 지혜로서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서 보섭과 호미를 삼아. 그리고 그거 이제 밭을 안 갈고 그대로 씨앗을 심을 수는 없잖아요. 논도 갈고 밭도 갈아야 돼. 요즘에는 트랙터가 나와가지고 기계로 다 논 갈고 밭 갈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소가 했어요. 소가. 그 소가 밭을 갈려면은 여기다가 뭐를 해요? 멍에와 수레. 멍에나 수레의 그 채 있죠. 채를 삶는 것은 뭘로 하냐? 참회로서 한다. 참회. 수행을 하는 데는 우리가 천지신명계, 법신불계, 대중 앞에, 자기 자신한테 이 세 가지 대상 앞에서 진리전에 진리 앞에서 대중 앞에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앞에서 계속 반성, 참회를 해야 참회의 눈물, 그 윤동주 시인도 그 참회라는 그 시가 있어요. 그 젊은 나이에 25살에 윤동주 시인이 죽었지만 그걸 보면은 참 대단한 양반이요. 그 윤동주 시인이 참회의 눈물 그 시를 한번 보면요. 그 회고록 많습니다. 그 참회에 대한. 우리는 참회를 한 번씩 하고 나면은 그냥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온 기분이잖아요. 나의 모든 그런 잡것, 어리석은 것들, 때 묻은 것들을 털어내기 때문에 이게 참회거든요. 참회. 신심종자, 수행비, 지혜, 보섭, 호미, 참회로 멍에 수레를 삼는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밭을 잘 개발하는 것이고 수양의 목적도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그 토전, 밭에서 우리가 먹는 생명의 양식을 키워내듯이 농사 지어서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 밭의 심전에서 심전을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지, 땅지자요. 땅지자나 밭전자나 같은 말 아니에요? 심지, 심전.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 밭에는 복과 지혜가 있어요. 그 심전 우리 밭에는 복과 지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밭에 있다. 내 마음 밭에. 예로부터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 했고 신농자는 영생지 대본이다. 영생지. 농사 짓는데 몇 년 걸려요? 1년밖에 안 걸려요. 농사는 주로 1년이면 물론 이제 6년근 인삼은 6년 밭에다가 해야 돼요. 6년간 밭에다가 키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이 심농은 일생지 대사, 영생지 대본이다. 심농을 잘하면 이게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다음 생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자, 내 마음 밭이 어떤 밭인지, 그리고 저희들이 어려서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많은 밭을 봤지요? 많은 밭을 봤어요. 그 밭이 몇 가지가 있냐면 8가지가 있어요. 밭이 8가지가 밭이 있어요. 그 8가지 밭 중에 내 밭은, 내 마음 심전은 어떤 밭인지 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첫째는 자갈이 많은 자갈밭, 석전입니다. 석전. 제가 영산 성지 범연동, 그 다음에 대종사님 탄생 마을은 영촌, 그 다음에 그 영산 선원이 있는 데는 범연동이죠. 범연동. 어려서 법성에서 나서 이제 영산 선원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8살에. 근데 그 영산 성지 지금 옛날에 그 영산 성지에서 닭이도 굽고 그 찻집도 하나 있어요. 영산 성지에 가면 그 찻집 앞이 이제 저희 집이었는데 그 앞에가 복숭아 밭이었어요. 근데 그 밭은 자갈이 얼마나 많은지 흙보다 자갈이 더 많아요. 그리고 뭐가 많냐면 그 조개나 소라 껍질들. 그러니까 거기가 뭐였어요? 바다였어요. 바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바다가 육지되고 육지가 바다 되는 것이 우주 자연의 법칙이요. 성주계고 바다가 육지되고 육지가 바다 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하고 저기 중국이 어째요? 계속 땅이 올라오면 서로 연결된다고 그러죠. 거기는 정말 돌밭이었어.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거의 자갈밭이다. 자갈이 많으면 종자를 씨를 심어도 돌에 눌려가지고 옆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햇빛도 제대로 못 봐가지고 그 종자가 발화가 돼가지고 싹이 날 때 햇빛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새파래요? 내리끼리 해요? 내리끼리 해요? 그 돌자갈 밑에서 이렇게 뭐 고사리가 됐든지 하여튼 뭐가 됐든지 나오는 거 보면은 햇빛을 못 받으면 식물은 어찌됐든 햇빛을 잘 받아야 탄소 동화 작용이 잘 돼서 새파랗게 튼튼하게 크는 겁니다. 사람이 자갈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산종사님께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아주 마음이 늘 시끄럽고 불안하고 신경질적이어가지고 누가 조금 뭐라 하면 대질려. 그래갖고 바로 싸움이 붙어. 그런 사람 옆에 있어요? 주변에? 그래가지고 뭔 말을 얼른 붙이기가 어려워. 왜? 톡 대면 터져버릴 것 같은 봉숭아? 봉숭아 씨 어때요? 잘 익으면. 살짝 되면 터져버리면서 그 봉숭아 씨 껍질이 또르르 말아지죠? 그래요, 아니에요? 또르르 말아진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그냥 대면 금방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옆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잘 안 갑니다. 그런 분들은 자갈을 골라내듯이 밭에 농사 지으려면 정말 자갈을 계속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도 발견하고 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런 자갈밭 같은 사람은 마음을 고치기가 어렵다. 우리 교구 본공회에 그 빨간 밥차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 밥차를 어디 KT에서 주었던가요? 주어서 일주일에 2번 여기 서울역 앞이나 용산역 앞에 이런 데 가서 그 밥을 해드립니다. 우리 본공 회원님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는 주로 어떤 사람들 와서 밥을 먹냐? 노숙자.
옛날 불황인들이죠. 불황자들, 불황인들이 와서 이제 밥을 먹어. 근데 어쩔 때는 노숙자나 불황인들만 와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건강하고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질이 아주 고약한 사람도 와서 밥을 먹는답니다. 그럼 우리 공공의 회원들이 음식을 장만을 해서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성질 고약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맛있게 해줘야 맛있게 먹지. 우거지국 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하냐? 반말해. 우거지국 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하냐? 저는 이걸 굳이 예화를 얘기 안 해도 22년을 영부임대 아파트에 살았어요. 영세민들하고. 그러니까 그 정말 노동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하신 그분들의 그 세계를 잘 압니다. 때로는 먹다가 식판을 내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 밥을 정성껏 해서 주었는데.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봉사자한테 폭력도 행사하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후원자들 가운데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봉공 회원님들한테 이 생에도 이렇게 이쁘게 잘 살아가는데 다음 생에는 얼마나 더 잘 살라고 이렇게 복을 많이 짓고 사는가. 이렇게 또 인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밭이냐. 밭에 모래가 많아가지고 비만 오면은 다 물이 밑으로 빠져버리는 기름기가 없는 사전이야, 사전. 모래사장. 모래밭이야, 모래밭. 이게 우리 심전도 모래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한테, 불보살 성현들한테 좋은 소리, 좋은 법문, 좋은 충고 이런 거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려. 아무리 좋은 법문을 주어도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질 않아. 좋은 법문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그게 뭐예요? 속담에. 그래요. 쇠기의 경리기. 소 귀에다 대고 아무리 경을 읽어봐야 그 소란 놈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죠. 이런 밭을 갖고 있다. 그런 모래밭을 그래도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름진 찰흙, 가축의 분뇨. 옛날에 시골에 그 돼지나 소 양간에 저기 많이 갖다가 뿌렸죠. 네, 밭에 많이 뿌렸습니다. 거름을 자주 주고 또 금방금방 말라버리니까 단비가 자주 와야 돼요. 그래야 겨우 농사를 지어 먹어. 그런 모래밭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법문을 자주 듣고 늘 수시로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고 또 늘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비가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딱 밑에를 막아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감노수 같은 법문을 자주 들어서 마음밭을 기름지게 한다. 이게 사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도의 맛을, 도미를 알고 정말 내가 수행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법문을 보면은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법문을 보면. 정산종사님, 대종사님 그 법문을 보면, 저는 대종사님 법문도 법문이지만
정산종사님 법문을 보면 그렇게 더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나면은 100% 또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 업장, 업력, 습관 때문에 그게 또 실천을 다 못해요. 이 실천은 그 꽃이 열매인데 열매. 꽃이 잘 피어도 열매가 바로 우리가 실천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그 과수도 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세 번째는 밭이 산에 같은 데 가면 그 천수답도 있지만 물을 댈 수 없는 천수답, 그 계단식 논이죠. 천수답은. 근데 경사가 져가지고 비스듬히 경사가 진 경전이 있어요. 경전. 경사질 경자. 경전. 이런 밭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그런 밭들은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 경전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흙이 다 씻겨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돌담을 쌓아야 돼. 응? 제방을 해야 돼. 밑에를 튼튼하게 막아줘야 돼. 비가 와도 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경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흙을 이렇게 잘 보존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이리 흘러가고 저리 끌려가고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빠치고 다닌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마음을 다 빠치고 다닌다. 마음이 여기저기에 다 끌려다니면 나중에는 내 마음은 없고 본심은 없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마음만 있어요. 그러면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자기 주체성. 그래서 우리는 세상 눈 뜨고 귀 열고 살면서 바깥 세상에 너무 끌려다녀야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과 지혜를 내 마음에서 차지한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얼마나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 이것이 안 끌리게 딱 잡는 것을 정이라고 그래. 정해개. 심지가 끌려가면은 마음이 요란하거든요. 요란해요. 보는 대로 끌려가고 듣는 대로 끌려가고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사람한테 끌려가고 어떤 장소에 끌려가고 어느 물건에 끌려가요.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휴양을 하면서 호주에 가서 한 3개월 있었어요. 이 조그마한 한국에서만 살다가 한 20년 전에 중국을 먼저 갔어요. 아이고, 만리장성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몇 번 갔어요. 장가게, 또 뭔 가게예요? 원가게, 장가게. 정말 역시 대륙이라 그렇게 좋은 산천이 있더만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협곡. 캐년은 협곡이라고 그러죠. 그랜드 우아한. 크고 우아한. 미국에도 이제 그랜드 캐년이 있지만 중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저렇게 넓은 세상을 가서 구경도 하고 저런 것도 한 번씩 봐야 마음도 좀 국이 터지고 그러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행 가는 것이 꽤 즐겁더라고요. 근데 어째요? 여행을 자주 가면 우리 교무님들이 어째요? 다 여행을 다 자주 못 가요. 아시다시피. 근데 제가 여행을 자주 가면 교무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혼자만 여행 다닌다고 뭐라고 하겠죠.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작년에 호주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드니 해변도 좋고, 그래가지고 혼자 제가 영어를 좀 하니까 기차를 타고 저기 뉴캐슬이라고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거기를 혼자 갔다 왔어요. 해변을. 갔다 와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꾸 마음이 글로 끌리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 놈이 그 멜번에 살아요. 이제 시드니는 중간이고 저 아랫령 멜번에 살아. 그것도 인구가 한 400만 된다고. 간 지가 한 8년 됐네요. 근데 마음이 자꾸 글로 가. 근데 사실은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영산 성지에서 우리 경산 상사님, 종법사님이 그 영산 성지에 사실 때 저는 국민학교 다니면서 5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학과 들어가가지고는 나는 해외 교화를 간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여기 잠실교당에 발령 받기 전에 제가 어디로 발령 난 줄 아세요? 미국 하와이로 발령 났었어요. 수의단 중앙이신 민타원님하고 지금 교종원장님께서 그 지산 정인도 교문에 해외만 가고자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그 하와이로 가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국제부장이 전화가 왔어요. 하와이로 가시라고. 근데 하와이는 지금 그 교도가 몇 명 있다가 하와이 말 그대로 그 섬 아니에요. 교도도 별로 없고 그냥 그 휴양이나 하면서 집이나 지키면 가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집이나 지키고 있을 저기는 아니죠. 교단적으로 인재 관리에 이게 손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거기 가서 그 집이나 지키고 있을 사람 아니니까. 예.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이렇게 한 30분에서 1시간은 영어 공부를 늘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 하여튼 장소에 끌리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끌리는 게 아니에요. 물건한테도 끌리고 내 마음이 자꾸 끌려가. 근데 그 끌려가는 마음이 너무 끌리면은 이건 이제 그 일심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일심 공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 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데로 마음이 끌려가면은 그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일심 공부가 우리 정신수양의 첫째 공부가 일심 공부. 네 번째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밭이 응달진 밭 보셨어요? 응달진 밭. 그리고 땅이요. 진안 좌포에 가면 냉천이라고 있어요. 냉천. 땅 속에서 찬기운이 올라옵니다. 저기 충북 단양 어디 가도 있대요. 땅 속에서 찬바람 나오는데 땅 속에서 마그마, 뜨거운 용암도 솟구치지만 땅 속에서 찬바람이 나오고 또 어디 영월 어디 강에 가니까 밑에서 너무 찬물이 막 올라와요. 땅 속에서 찬물. 냉천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도 차갑고 냉한 기운이 어려있는 이 냉천, 이런 밭처럼 사람 마음도 찬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차가운가요? 누구하고 한번 막히면 꽁 하고 절대 풀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아. 그야말로 찬바람이 쌕쌕 부는 사람. 우리 손타원님이 과거에 경험은 있으신가? 금방 이해를 금방 하시는데요.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사람은, 마음이 차갑고 찬바람이 부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오래가면 기운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혈압이 올라, 혈압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뭐에 걸리기 쉬워요? 중풍에 걸리기 쉬워요. 중풍에, 후생에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 찬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공으로, 실지 불공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그 부부간에, 저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싸움하는 단계가 있더만요. 부부간에 싸움하는 단계. 이제 결혼을 하면은 한 3년은 뭐예요?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뭐가 쏟아져요? 깨가 쏟아져요. 그냥 어찌됐든 깨가 쏟아져요. 나쁜 것도 좋게 보이고 전부가 그래요. 근데 이제 3년에서요 한 7, 8년 되면, 한 결혼한 지 한 7, 8년 되면 이제 장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최씨집, 정씨집 그 가풍이 있어, 가풍. 그러니까 최씨하고 내가, 최씨, 저희 정토는 김씨요. 김씨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김씨네 가풍이 있어. 살아온 그 습관도 있고 그 있어요. 집집마다 다 좀 달라요. 한 7, 8년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보여요. 그러면 이제 각자 이제 싸움을 해요. 이제 의견 대립이죠. 의견 충돌이요. 의견 충돌이 되면은 막 일반 사람들처럼 막 욕도 하고 싸우겠어요? 일단 1단계로 뭐가 들어가냐? 말을 안 해. 말을 않고 냉전이 흘러요. 냉전. 근데 이제 그것도 하루 정도는 냉전이 괜찮은데 이틀 가면 어째요? 서로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 이틀 때 되면, 3일째 되면 어떤지 아세요? 3일째 말을 않고 있으면, 제가 좀 세상에 속된 말, 시쳇말을 쓰자면 미치고 환장해요. 이런 말은 저는 평소에 거의 안 씁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3일째 말을 않고 냉전이 흐르면 미치고 환장해요. 그 다음에 2단계, 그러면 이제 미치고 환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주먹이 갈까요? 안 가고 뭐한테 가? 물건이나 뭐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뭐 텔레비가 있다든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 던져버린다든지, 이제 해풀이를, 화풀이를 하는 거죠. 화풀이. 직접 배우자한테는 못하고 화풀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비인격적 태도가 나옵니다. 언사가 나와요. 비인격적 언사라 하면 뭐겠어요? 마음속에 담을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나중에는 폭행을 해요. 그게 몇 단계라고요? 3단계. 자, 폭언하고 폭행까지 해서 산다면 아직 이혼은 안 했잖아요. 4단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 돌리는 거예요. 등 돌리면 부부간에는 무촌이요. 1촌, 2촌, 3촌도 아니에요. 무촌인데 헤어지면 놈이요. 이게 4단계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원로님들이나 이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1단계에서 냉전 한 하루나 이틀 정도만 하고 말아야지. 사흘 가고 그 다음에 다른 데다가 화풀이를 할 정도 되면 이건 안 돼. 이거 그런 사람들은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죠. 네,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조금 너무 진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진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말 않고 있으면 숨 막히고 병 생기니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화해의 용기가, 특히 남자들이 그 부인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냥 같이 그러면 하면 안 되고 좀 후덜덜덜 털어버리고, 그래, 딱 두 가지 하면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응?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자기를 탓하세요. 그러면 배우자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어째요?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럼 마음이 문을 열면 이제 따뜻해지는 거죠. 예,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예, 찬바람을 막으니까. 여섯 번째는 삐뚤빼뚤한 밭입니다. 밭 모양이 삐뚤빼뚤한 호리병 같은 밭이에요. 제가 그 남원교당 있을 때요. 혹시 남원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남원교당은 이제 82년 됐어요. 근데 그 교당이 어디에 있냐면 노암동 그 산 위에 있었어요. 공원 위에. 옛날 훈타원 양도신 종사님. 거기서 22년을 사셨어요. 양산 김중묵 종사님. 원불교 인과의 대가시죠. 양산 김중묵 종사님. 이런 분들이 다 거기 계셨는데, 그때 이제 남원 교당 그 텃밭, 채소를 심어서 먹는 텃밭이 그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밭이 완전히 호리병 같이 생겼어요. 그런 밭은 어째요? 농사 짓기도 어렵죠? 남북에도 좀 부끄러워. 가격도 잘 안 나가. 가격도. 농사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소가 쟁기질을 해도 그게 네모 반듯해야 쟁기질 하기도 좋고 그러죠. 이런 횡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밭은, 심전은 어떤 사람이냐? 원근 친서에 자꾸 끌려요.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해. 사람이 제가 어린이집 원장을 오래 해봤는데 그 애기들은 천진난만해가지고 한 20명, 이제 6세, 7세 이런 애들, 큰 애들은 동화를 하거든요. 그럼 동화도 이제 막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애들한테 그 동화를 해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꼭 나올 때쯤 되면은 애들을 안아가지고 하늘에 비행기를 한 번씩 태워줘.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요. 막 온갖 다리를 잡고 비행기 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를 태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편착심, 편애심을 갖잖아요? 그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원장님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합니다. 학교에 초등학생들 있죠. 가들은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개교 사량심이 별로 없어요. 재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그대로 와서 집에 가서 얘기를 해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엄마한테 듣는 대로 가서 얘기해요. 이제 나이가 들면 달라지죠. 나이가 들면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사량심이 생기는데, 어찌됐든 그런 횡전은 경지정리를 잘해야 제대로 농사를 짓을 수가 있고, 그런 묵은 습관과 친불친에 끌리면 안 된다. 내가 치는 친불친에 자꾸 끌리는가? 이거 봐서 늘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이런 마음을 키워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한 2, 3분에 걸쳐서 정리하겠습니다. 일곱째는 박전이에요. 박전. 박토입니다. 박토. 아무리 가꾸어도 수확이 나지를 않아요. 아무리 가꾸어도 수확이 적은 박토. 그 사람이 박토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의욕도 없고 의기소침해 있고 우유부단하고 용단력이 없고 어떤 그 진취력이 없는 거죠. 진취력. 마음 공부에 재미도 못 붙이고, 이런 마음, 이런 박토를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박토는 어째요? 삽과 갱이로 파서 거름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밭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분발심과 향상심을 키워야 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을 범했다 하더라도 지나간 것은 이제 지나간 거고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부터 잘짓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잡전 얘기했나요? 잡전? 풀인지 곡식인지 막 섞여 있는 거, 뒤섞여 있는 거. 예. 그러니까 곡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인내라든지 보시심이라든지 자비심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곡식이죠. 그런 이를테면 선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또는 악한 마음, 삼도고욕, 욕심이라든지 이것이 막 섞여 있는 이 잡전. 근데 이 잡전은요, 그 풀만 잘 뽑아주고 하면은 그 기름진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것저것이 선과 악이 막 섞여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잘 공부하면 훌륭히 진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옥토입니다. 옥토. 문전옥답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옥토예요. 옥전을 갖고 있어. 옥전의 심전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늘 훈훈하고 따뜻하고 복덕성이 있고 내 마음에 내 심전, 자성부를 개발하고 개척해서 늘 육군 동작이 항상 은혜와 복만을 생산을 해. 이런 사람들이 옥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그랬어요. 옥전을 가진 사람은 떡 반죽 잘된 것과 같아서 마음대로 주물러 불보살 성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러죠? 사람을 이 상근기요. 옥전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상근기예요. 그 심성 자체가 밝고 맑고 지혜로운 거예요. 석전, 사전, 경전, 냉전, 잡전, 횡전, 박전, 옥전. 이 8가지 밭을 우리가 묵히지 말고 황무지 되지 않도록 잘 개발을 하고 개척을 해서 우리의 심전에서 늘 복과 해가 한량없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